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56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경기 풍양계죠. 경기 풍양계 구리의 그 대표주 풍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풍산은 제74회차 2021년 9월 22일 제가 방송으로 소개드렸었죠. 그때 당시 주가가 35,700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 3월 15일 거의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됐네요. 한 2년 6개월 됐는데 3월 15일 종가가 45,200원. 그러니까 주당 한 만원 정도 올라간 셈이네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 한 26% 정도 수익이니까 장기 보유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매년 또 배당도 1,000원씩 하니까 배당도 2021년분, 22년분, 23년분 3년치를 받았겠네요. 그러면은 괜찮은 좋은 주식 같습니다. 요번에 다시 소개해드린 이유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흥미를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년 3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들의 투자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118회차부터 122회차 방송분 5개 종목 LIG 넥스원, 에브리봇, 오디텍, 가온칩스, 우진 이렇게 5개 종목의 그 투자 실적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정리해서 같이 그 화면에 띄워 놓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작년 3월에 소개했던 123회차로 작년 3월 10일 날 소개했던 종목이 M2I인데 얘는 스마트 팩토리의 그 강소기업이죠. 얘는 그 당시 주가가 9,960원이었는데 3월 22일 약 한 2주 만에 11,290원까지 13% 정도 수익을 내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져갖고 현재는 7,650원이네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3%니까 얘는 실적이 별로 안 좋으네요. 그 다음 124회차 작년 3월 19일 방송한 거 딱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 거의 딱 1년이네요. 고용 테크놀로지 얘는 3D 검사 장비 1위 기업이죠. 그 당시 16,030원이었는데 한때 2월 14일 24,050원까지 갔다가 금년 2월 달에 지금 19,430원이니까 플러스 21% 수익률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125회차 작년 3월 26일 날 소개한 한미반도체, 얘는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죠. 얘가 제일 대박입니다. 추천시 주가가 19,940원이었는데 금년 3월 7일 107,800원까지 가서 무려 440%나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97,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익률이 388%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3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유했어도 플러스 수익률은 2개네요.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확률이 그래도 괜찮죠. 저 상당히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1, 4분기 동안에 제가 총 8종목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된 종목이 6개, 마이너스인 종목이 2개네요. 8분의 6이네요. 그래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모두 오래 갖고 있으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에 소개할 풍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함께 갑시다. 그럼 첫째,
구리 산업의 특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은 1번입니다. 구리 산업의 특성은 구리라는 그 금속은 전도성, 그러니까 전기를 전달해 주는 건 성질을 말하죠. 전도성이 은다음으로 높아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산업 금속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에어컨, 자동차, 전력망, 건설, 전자, 반도체 등 구리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경기 그 판단에 온도계, 그래서 닥터 쿠퍼, 미스터 쿠퍼라 해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구리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그 미스터 쿠퍼, 닥터 쿠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나타내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구리 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질 거를 예상하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의 그 수급 전망을 보면은 구리 공급 측면에서 먼저 보면은 금년에 구리 생산량이 50만 톤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왜 그래? 그 원인이 뭐냐면 세계 10위의 그 구리 광산을 갖고 있는 코브레 파나마가 생산을 중단했어요. 작년 11월부터. 그리고 세계 최대 구리 수출국인 칠레가 작년부터 생산량을 감축했는데 그 이유가 물 부족 영향으로 인해 구리 신규 채굴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리의 수요는 전기차가 점점 더 확대 보급되면서 구리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기차는 일반 그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20배나 더 구리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풍력 발전 터빈이나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에도 구리가 쓰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현재 8,791.5불 톤당 1톤당 8,791달러인데 이게 근년 내 1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그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10년 내 구리 가격을 보니까 최근 10년 내 최고가가 1,730불이었어요. 톤당. 이게 2022년 3월 11일자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최저가는 4,310불 톤당. 그리고 2016년 1월 15일자에 기록한 거네요. 그래서 그 옆에 구리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보통 한 7,000불 7,000불대가 아주 최저점이고 최근래 요게 그리고 이제 그 7,000불대 8,000불 미만으로 내려가면 구리 가격이 좀 저렴한 거고 9,000불 이상 올라가면 구리 가격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8,791불이니까 거의 8,800불 다 됐죠. 근데 이게 10,000불까지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좀 많이 비싸게 되고 거의 10년 내 최고가 수준으로 가는 거죠. 10,000불 넘어가면은. 그래서 작년에 구리 수급량을 보았더니 생산량은 2,260만 톤이고 생산량은 2,260만 톤이고 소비량은 2,660만 톤이어서 약 400만 톤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구리는 그 기존 구리 한 3분의 1 정도는 재생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걸로 부족분을 이렇게 채우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구리는 계속 수요처가 늘어나가지고 구리값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오늘 구리 관련주 중에 대표주를 한번 찾아서 소개해 드려 보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구리 산업의 구리 관련주의 대표주는 누굴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구리 관련주를 보통 치면 한 5개사 정도를 우리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나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구 산업, 풍산, 대창, 서원, 국일신동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창이나 서원이나 국일신동은 적자로 전환됐고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갖고 얘네들 다 제외하고 대표적인 거 이구 산업하고 풍산 두 개 회사를 뽑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초조사할 때 그 대창, 서원, 국일신동 얘네들도 다 제가 그 매출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적자 나는 기업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갖고 그런 애들은 다 제외를 했거든요. 먼저 이구 산업을 보면 얘는 산업용 동판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은 동판이나 황동판입니다. 보통 구리 대장주로 이구 산업이 꼽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풍산이 있는데 풍산 얘는 동 및 동합금 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이 또 신동 사업은 이렇게 구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도 돼 얘는. 그래서 군용 탄약, 그러니까 모든 포탄이나 포탄 풍산이 다 만들어요. 그리고 탄약의 부분품도 생산하죠. 그래서 풍산은 구리 관련주도 되고 두 번째 또 방위 산업 관련주도 되고 이 양 두 개의 호재를 갖고 있는 주식이라서 풍산이 또 저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을 비교해 보면은 근데 얘네들이 작년에 별로 성장성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2023년에 경기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 코리아 지금도 물론 안 좋지만은 그 코로나가 벗어나면서 작년에 코로나 그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구리값이 안 좋죠. 그런데 풍산은 매출의 3분의 2는 그 신동산업 사업 구리 부문에서 나오고 3분의 1은 방위사업 총알, 탄약, 포탄 팔아서 만들고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구리 쪽이 산업이 안 좋으니까 건설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구리 쪽이 그 매출이 안 좋아서 작년에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6%네요. 작년 매출은 4조 125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286억 원이라서 영업이익률은 6%. 그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2.2%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안전성을 보면은 부채 비율은 77%. 이건 100% 미만이니까 우리 기준에 충족하죠. 근데 당좌 비율이 65%밖에 안 돼 갖고 그 유동성은 좀 약하네요. 그 대신 유보율이 1273%로 해서 우리 기준은 500%에 2배가 넘으니까 두 개 요소를 만족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구 산업은 매출은 4,342억 원, 풍산의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죠. 얘는 구리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1.1%, 성장성은 얘가 조금 낫네요, 풍산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05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은 2.4%. 근데 영업이익 증가는 오히려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23%로.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은 좀 높아요. 172%고 이것도 우리 기준 100% 미만에 오버되죠. 그리고 당좌 비율도 36%밖에 안 돼서 유동성도 안 좋고 또 유보율도 476%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 좋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풍산이 더 낮고 또 영업 수익률도 더 낮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낮고 그래 풍산이 이구산업보다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가 수준하고 향후 상승 여력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풍산은 주가 수준이 45,200원이었어요. 3월 15일 종가가. 그리고 이구산업은 4,545원. 근데 금요일 날 주가가 7.7%나 올랐어요. 325원이나. 이 주가로 볼 때는 주가가 이구산업이 훨씬 저렴하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로 볼 때는 이구산업 더 투자하기가 좋겠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 증권사 목표 주가가 풍산은 높은 데는 63,000원을 제시했고 조금 낮게 보는 데는 57,000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45,200원 대비 39%, 많게는 39%, 적게는 26%까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구산업은 목표 주가 제시한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연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니까 풍산은 연중 최고가가 51,300원이고요. 이게 3월 7일인가
한 일주일 전에 달성했었네요. 그리고 그 51,300원 대비 한 12%가 하락돼 있고 최저가는 31,7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4일이고 그 최저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42%가 올라 있어요. 그 반면에 이구산업은 연중 최고가는 7,440원. 작년 8월인데 이 최고가 대비 39%가 빠져 있고 그리고 연중 최저가는 3,025원이니까 최저가 대비 50%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을 보니까 풍산은 6.9배, 7배 정도도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됐죠. 그 반면에 이구산업은 54.2배. 그래서 풍산이 주가는 조금 비싸지만 그 목표 주가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최저가 주가 수익비 PER도 접하고 저평가돼 있고 이래서 이구산업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금이 아주 작은 투자자라면은 그 투자금이 작은 분은 이구산업 쪽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구산업이 금요일 날 지난번에 확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때 3,000원대로 떨어지면 사놓으면 충분히 이구산업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금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둘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은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식 투자에 투자한 3분의 2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좋은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제일 좋은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풍산이나 이런 기업의 대주주가 갖고 있겠죠. 그 회사에 대한 좋은 정보는. 근데 우리는 대주주가 아니니까 개미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우리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기관도 될 수가 있죠. 또 외국인도 되겠죠. 큰 손들이니까. 그런데 개미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 공부하려면 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저 같은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기억해 주시고 동반자 친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려고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한 거를 잘 집대성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시간을 아껴서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친지, 후배, 친척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애독자니까 그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그 풍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의 기업 내용도 알아보고 또 종합 의견도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풍산이라는 기업의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풍산은 동분야의 그 글로벌 기업이고 글로벌 또 탄약 메이커죠. 폭탄 메이커입니다. 얘네들 보면은 또한 동전의 원료인 소전도 소전 그 시장의 강자예요.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60%나 된다래 이 소전 분야에서. 세계 7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이 동전 원재료 소전을 또 조폐공사의 지정 납부 주화용으로 이 소전을 납부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풍산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1968년에 됐네요. 몇 년이지? 거의 한 50년이 넘었나요? 이렇게 된 기업이고 고 유찬우 회장이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얘 상장이 2008년 7월 달에 풍산하고 풍산홀딩스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상장이 됐어요. 다시 상장하는 거죠. 재상장을 한 거죠. 분할해서.
얘는 시가총액이 1조 2,667억 원이고 상장 주식은 2,800만 주. 그렇게 많지 않네요. 5,000원, 주당 5,000원짜리래 갖고. 그렇죠. 그리고 소재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어요. 본산 풍산 빌딩에 있고, 사업장, 그리고 공장은 뭐 울산에도 있고, 경주 안강에도 있고, 부산 해운대도 있고, 그리고 또 기술연구원은 대전 유성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회장은 유진 씨. 오른쪽에 사진 있죠? 이분이 지금은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됐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풍산홀딩스 회장도 하는데, 풍산홀딩스 지분을 우호인들하고 합해서 48%를 갖고 있더라고요, 유 회장이. 그리고 이제 풍산홀딩스는 풍산의 지분을 38%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진 회장은 유찬우 설립자의 차남, 작은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종업원은 3,469명, 엄청 큰 기업이죠. 대기업이죠.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얘네들은 이제 신동사업하고 방위산업 사업하고의 두 개의 사업 부문인데, 이 구리 사업, 신동사업 쪽에서 매출이 68%가 나오고 3분의 2 정도 나오네요. 방위사업 쪽에서 3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동사업 쪽엔 주요 제품이 산업용 구리판, 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구리봉, 구리선, 구리줄 이런 거 말하겠죠. 그리고 동전제조용 소전, 주조, 총기와 뭐 스크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방위산업 속에서는 군용 탄약, 스포츠 탄 이런 것들이, 상업용 스포츠 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탄약 부분품도 만들고요. 탄약 부분품. 그리고 이제 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은 2021년엔 매출 증가율이 2020년 대비 35%나 늘어나고 2022년에도 2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기가 나빴던 2023년은 마이너스 5%가 됐네요. 이제 금년에는 다시 플러스 5% 돼갖고 4조 3,253억이 될 걸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면은 보통 2021년에는 3,141억에서 9%까지 나왔었는데 대개 5% 내지 6% 선이네요.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얘네들이 크게 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방위산업 이쪽에는 군납산업이잖아요.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이니까 이익을 크게 주진 않죠. 그 대신 아주 돈 떼일 염려 없이 아주 안전빵이고, 또 매출도 확실하게 발생하고 수익도 확실하게 발생하죠.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또 구리 쪽, 이 신동사업, 구리 사업 쪽에는 약간 좀 경기도 많이 타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세 번째, 이 풍산에 대해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안전지향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이 풍산은 구리산업과 구리와 방위산업의 호재가 두 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구리값이 올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방위사업 쪽에 이렇게 호재가 발생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신동사업은 경기 회복기에 구리 가격 상승하면 수혜를 볼 수 있고, 방산사업은 트럼피즘 영향으로 군비 증강, 지금 기류가 세계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트럼프는 이제 자국 위주로, 미국 위주로 아메리카 퍼스트 이래 갖고 미국 위주고 다른 나라한테 세계 경찰 노릇 안 하려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고 뭐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그 방위력 증가에 굉장히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풍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뭐 무기 전차가 아무리 좋고 탱크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또 뭐 비행기나 폭격기나 이런 게 있어도 포탄이 없으면 말짱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포탄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탄을 만든 회사가 풍산이니까 얘는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비밀이라서 잘 발표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맞겠죠.
그리고 이 방산 사업은 저수익성이나 수익성은 비록 낮지만 군납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주당 배당금이 2023년은 그 별로 실적도 안 좋았는데 시가 배당률이 2.2%나 되고 주당 1,030원이나 배당하더라고요. 45,000원짜리 주식이니까 1,030원 해도 꽤 많이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향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얘는 연중 저가일 때 3만 원대로 내려왔다. 이럴 때 매집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얘는 그렇다고 팍팍 막 고성장주처럼 올라가는 이런 성격의 주식은 아닙니다. 관찰용으로 지금 조금 한 10% 정도 매수하고 4만 원대, 4만 원 그 초반 아니면 3만 원 후반대에 내려오면은 분할 매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 그래프를 보니까 주봉이 정배 올리면서 20주 이평선이 우상향해서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배열이고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좀 오르다가 다시 흑산병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나서 이제 조그만 그 양봉이 발생하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상승 전환하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4만 원대 미만으로 내려오면 사도 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매도 전략은 5만 1,000원대 그 단기 고점이 5만 1,000원대거든요. 거기서 한 50% 팔고 또 약간 중기 전략은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5만 7,000원대가 넘으면 50% 파는 이런 매도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맺은 말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다 그랬죠. 여기서 자기 책임은 수익이 나도 내가 갖고 손실을 봐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투자 의사결정은 내가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써주시고 꼭 격려의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